안녕하세요. 깜놀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배터리 DIY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실시간이나 안 그러면 영상에서 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안 고치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자기들 제품 좋다고 인터넷에 되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 저거는 정말 아닌데 하는 팩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거는 정말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홍보하는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PPT 자료 가지고 만들면 인기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거 영상 촬영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먼저 배터리 조립하는 방법 정석 설명합니다. 제목이 이번에는 원통형을 사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구매하게 되면 18650이나 21700은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DIY 하실 때 마음은 이 가이드 사용해 가지고 조립해 주면 되게 안전합니다. 왜? 이 가이드는 배터리가 통로가 딱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 방출에 상당히 좋습니다. 전력도 좋지만 열 방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기업에서 만들든가 어느 정도 괜찮은 업체에서 만들 때 보면 이런 가이드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원통형은 이 가이드 가지고 사용하고 DIY 하기에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안전을 위해서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DIY 많이 하는 각형,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뭐 업체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정말 아닌데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제품을 보통 일반 DIY 하는 사람들이 공간도 없이 각형 배터리 이런 식으로 DIY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이 이렇게 사회수 작업을 정말 비추천하고요. 그 다음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각형 배터리 중간에 전련제, 각형 배터리 중간에 전련제, 각형 배터리 중간에 전련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전련 때문에 한 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련제를 넣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야기이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전련의 목적보다 다한 게 더 큰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방법으로 DIY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방법보다는 훨씬 낫지만 뭐 업체에서 홍보 영상 보면 이 방법으로도 작업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확실히 좋지만 이 방법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면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 제가 DIY 영상 어느 순간부터 작업할 때 그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 중간 통로로 2에서 5mm 정도 공간을 띄워줘야, 이 모서리 부분은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공간 띄우는 용도로만 쓰면 돼요. 이 중간에 바람이 통할 수 있고 열 방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DIY 할 때 네 군데 귀퉁머리에 전련제를 써가지고 3에서 5mm 정도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열 방출도 하지만 이 인산철이고 각형 제품이고 프리머 제품은 충전과 반전할 때 슬로트링 현상이 약간씩 생깁니다. 중간에 양극재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산화시키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간을 띄워가지고 열 배출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이 슬로트링 현상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수축 팽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기업에서 만들었던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보면 프리머나 각형 보면 항상 공간을 띄워주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 다음 목적이 전련 목적이죠. 왜? 전련 목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각형 같은 경우는 원 제품 넣을 때 한 번 더 피복제 세워가지고 나온다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련해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련이 돼 있어요. 중간에 띄우는 이유가 전련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열 방출이 최우선이에요. 2차 전지는 열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열 방출이 최우선이고, 우리가 이제 DIY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파워뱅크 구매할 때는 요새 유튜브로 본인들 제품을 많이 오픈을 해주거든요. 유튜브에 내부까지 이렇게 공간을 띄운 제품을 사시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전련이 목적이 전부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제가 금방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아시겠죠? 제가 인산철이고 리튬이온은 영화에 사용하면 안 좋다고 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전기 자동차는 어찌하는데요? 그런 말이 많이 듣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당연히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소 내비에 입력하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히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 겨울 때 날씨가 추우면 충전기 꼽으면 몇 분 동안 히팅한 다음에 충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파워뱅크 같은 경우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히팅을 한다는 거는 열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충전하면서 배터리에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게 이번에 적어놨지만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열 방출해주고 충분히 식혀줄 수 있는 냉각 다운의 공간을 띄운다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체 및 DIY 작업자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파워뱅크, 안경 매립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관리자의 마인드가 엄청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다 하냐면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DIY 하시는 분도 엄청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업체에 방문을 했어요. 파워뱅크. 저도 신규 업체를 해가지고 그 회사 방문해가지고 사장님 밑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전선을 실리콘 전선 쓰는지 일반 전선 쓰는지 안 그러면 다른 전선 쓰는지 그런 거 왜 이런 전선을 쓰는지 충분히 두꺼운 전선을 쓰면 굳이 실리콘 전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자재 쓰는 거 왜 이 제품을 쓰고 왜 사용할까? 제작하는 업체도 그렇고 DIY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 분명히 인지하고 DIY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한번 질문하니까 캐톤 테이프 몇 도짜리 씁니까? 하니까 그분이 관리자 한 분이 두 번째 높은 분이 한 분이 뭐 60도짜리인가 안 쓰겠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캐톤 테이프는 200도짜리하고 400도짜리가 나오거든요. 파워뱅크를 만드는 자재 그 특징을 모른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사용한다. 이게 아닙니다. 테이프 하나 쓸 때도 왜 제가 한 번씩 이거는 열전도 테이프입니다. 방금 이건 캐톤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테이프 안에 CD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테이프 사용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고 전선 사용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안그러면 성악기, 강압기, 안그러면 디머, 안그러면 터미널 측산계 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만드셔야 돼요. DIY 하시는 분. 그 작업 관리하시는 분은 왜 이 제품이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작업을 해야지 작업자들 때 교육시킬 때 왜 이게 사용하고 왜 안전에 중요한지 인식을 해야지만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깔끔하게 또 이 중요한 자재다 알고 꼼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지 사용자가 하재가 안 납니다. 정말 두 번째 이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데 제품 홍보 영상에서 보면 정말 기본적인 부분도 무시하고 본인들 회사 제품이 좋다고 홍보하는 영상이 있어요. 저 영상을 쭉 보고 있다가 정말 지정신 아니구나. 당당하게 내부 오픈하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게 된다고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익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말 제품 좋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DIY 좀 한다 하는 사람들도 거의 적을 때, 안 그러면 요새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 쪽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영상을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번씩 지적받는 게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왜 작업할 때 왜 여기 장갑 안 끼고 작업하냐고 정말 지적 많이 받거든요. 저는 코팅제 발라요, 손에. 코팅제. 왜냐면 손 감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팅제를 많이 좀 사용합니다. 지문 방지 코팅제 있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저도 잘못했어요. 원칙적으로 장갑 끼고 해야 돼요. 저도 앞으로 영상할 때 DIY 할 때 웬만하면 장갑 끼고 작업할 건데 참 저도 안전불감증이 많습니다. DIY 이제 다음 분 영상 보고 글 보고 작업하실 때 저 사람들이 왜 저 부품을 쓰고 저런 걸 사용할까? 한 번 정도 따라하기 전에 유심히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품이 있잖아요. 많이 팔린 제품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이 검증해가지고 괜찮다 한 제품을 제대로 된 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영상 촬영할 때쯤에 오늘 낮에 한 3년 6개월 전에 좀 이따 영상 올라가겠지만
제품을 주고 구매하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약간 이제 착각했는지 판매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3년 6개월 전이니까 그때면 정말 비쌀 때예요. 가격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근데 제품을 오픈해 봤는데 3년 6개월 전에 그 정도 잘 만든 업체 찾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제품 잘 만들었고 배댄스 안에 사용했던 부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 제품 사셔야지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한테 제가 점검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정말 제품 잘 사셨다고. 그때 당시 그 정도 돈이면 비싸게,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그 정도 돈 줘도 아깝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제품을 하다못해 업체에서 만든 건 맞는데 업체 스티커도 없어. 그런 진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증명은 돼가지고 제품 좋다 해가지고 그걸 사셨대요. 많이 팔린 제품도 아니야. 그런 제품 사셔야 돼요. 많이 팔리고 엄청 많이 사람들 산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정말 전기 제품은 정말 잘 만든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우리끼리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실수로 전기는 정말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일군 거 다 무너뜨립니다. 그거 파워뱅크고 메리뱅 배터리에 왜 전련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냐면요. 안에 뜯어보면 단자 부분에 전련 안 돼 있는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떠들고 전련을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파워뱅크나 메리병에 사용하는 제품은 차에 매립을 해가지고 쓰든가 차에 두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는 진동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손이 튼튼하게 해놨더라도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파워뱅크 외부에서 전선이 단락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선이 끊어진 게 내부에서 움직이다가 단자 같은 데 전련 안 돼 있는데 쇼트가 발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단자 부분 내부 전련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저희 제품은 그렇게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고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에 한 건 이상 그 원인을 조사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는 화재 원인이 있습니다. 의외적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모 소방서 있잖아요. 이게 한번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요청하면 같이 한 번씩 현장 검사 나가거든요. 그때 보고 그래서 사고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되게 빨리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원인들 신문상에 언론에 공개 안 된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거 감시위원 소방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데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적거든요. 그런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 내부나 메리병 배터리 안에도 안쪽 단자 부분도 전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또 앞에 내용하고 똑같이 소모자재, 전선, 테이프, 전련에 이런 거 스펙은 어느 정도 알고 작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실리콘 전선이 좋다고 강조하니까 실리콘 전선이 맞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리콘 전선은요 열에 강하지만 충격에는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전선이 되게 열에 강하니까 허용 전류값이 높은 것 뿐이에요. 안에 구리 단면적은 똑같아요, 일반 전선하고. 근데 피복제가 기본적으로 20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100도, 150도까지 올라가도 전선이 안 녹기 때문에 허용 전류값이 큰 것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PVC 허용 전류값 정도 해가지고 전선을 굵게 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보통 무조건 굵게 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열 같은 거 발생할 때 한 40도, 50도만 돼도 피복제가 그 딱딱했던 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때 조금만 상처가 더 기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전선은 최악의 경우 생각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스펙을 왜 저 사람이 저거 추천하고 나쁜 단점 이런 거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리콘 전선은 정말 충격에는 정말 약합니다. 손으로 뜯어도 피복제가 벗기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파워뱅크나 일반적으로 DIY 하실 때 배터리 보호 회로, 그러니까 밸런스 기능이 있는 거는 BMS, 단순하게 가충전 가방전 기능만 있는 거 PCM이라고 하는데, 뭐 업체 홍보 영상에 보니까 본인들 파워뱅크에 BMS 4개를 딱 놔두고 100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제품은 한 개가 락 잡히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기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BMS, PCM은 웬만하면 백내연결 사용하는 게 안 좋습니다. BMS하고 PCM은요 정말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그 안전장치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가방전 과충전이에요. 합선 선끼리 쇼트가 발생하면 BMS가 락을 해가지고 전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안전기능이라고요. 근데 그거 백렬 연결한다. 백렬 연결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반적인 BMS 락 해제하는 방법이 충전 거는가 안 그러면 로드를 다 제거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백렬 연결하게 되면 요 BMS 락이 잡히도 옆에 있는 BMS 전기가 나온 게 백렬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 BMS 락 잡고 있는 데다가 충전한다고 인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락을 해제해버려요. 락을 해제하니까 마지막 안전장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BMS의 기능, 안 그러면 PCM의 기능, 배터리 보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백렬 연결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백렬 연결 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짜리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거 4개 백렬 연결, 2개 백렬 연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끼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그 회사 제품이 BMS 백렬 연결되어 있는 제품 같으면 일단 구매를 비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지만 파워뱅크에 구매할 때든 DIY 할 때 정석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정석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 정도는 업체에서 지켜주시고 DIY 하시는 분이 지켜주시면서 안전한 제품을 업체는 생산해 주시고 DIY 하시는 분은 제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